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지금 파형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저의 핸드폰을 꽂으면 음, 핸드폰을 계속 여기 이런 파형이 노출이 되면 장기적으로 잠재적으로 오작동이나 뭐 배터리 충전 회로나 거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런 걸 보고서 이걸 쓸 수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핸드폰 충전기 선택 시 제일 중요한 이것입니다. 내 핸드폰 충전기에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이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핸드폰 충전기 선택하실 때 가장 관심 있는 게 아마 사양과 브랜드일 것입니다. 어디 브랜드를 쓸 거냐, 또는 얼마나 고속 충전이 되는지, 여기에 주로 관심이 있을 텐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바로 핸드폰 충전기 전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전원의 이 품질이 핸드폰에 미치는 영향을 이번 시간에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충전기 전원 공급 방식에는 리니어 방식과 SMPS 방식이 있는데, 이 둘 간의 특징, 차이를 알아보고 직접 파워 서플라이를 가지고 전원 품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충전기 몇 종을 가지고 실제로 직접 전원 품질을 확인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핸드폰 충전기 전원이 핸드폰에 미치는 영향이 왜 중요한가? 이게 핸드폰 충전기 전원이 모든 제조사, 또 모든 제조사의 제조사 내에서의 핸드폰 충전기가 모두 전원이 균일하고 일관되면 좋은데 편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차가 실제로 핸드폰의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편차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선택이 안 되면 핸드폰의 아무리 좋은 거를 가지고 있어도 핸드폰 수명이 짧아진다든지, 아니면 좋은 브랜드 충전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핸드폰의 수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품질의 전원이 공급되면 핸드폰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핸드폰이 손상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전원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전압이 요동한다 그러는데 전압이 출렁거리는 거죠. 또는 전압이 스파이크, 전압이 튀는 겁니다. 그 튀거나 출렁거리는 이런 불안정한 전원은 폰 배터리 또는 내부 부품을 손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이나 과충전 또는 전압 스파이크를 야기해서 핸드폰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충전 지연까지 또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럼 이 전압 요동은 구체적으로 충전 과정에 영향을 줘서 잠재적으로 핸드폰 배터리 또는 다른 부품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 스파이크는 충전 회로를 압도해서 손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전압 요동, 이 전압이 출렁거리는 것과 전압 스파이크는 과연 어느 정도가 잠재적으로 핸드폰에 위험한가? 이런 전압이 출렁거린다든지 이런 스파이크. 네. 보면 이 50mV, 지금 핸드폰 충전기가 핸드폰에 공급하는 전원이 전압이 5V인데요. 50mV면 그거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은 사소한 그런 전압이 되겠는데, 이 정도의 전압이 핸드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 요동이
출렁임이 지속적으로 핸드폰을 노출되면 핸드폰 충전 회로와 배터리에 스트레스를 주게 돼서 배터리 수명과 열 발생을 지속시키고 또는 다른 오퍼레이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제가 챗 GPT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고, 실제로 핸드폰 충전기의 전압 품질을 보면서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핸드폰 제조사들은 핸드폰 충전기를 자신의 그 회사에 핸드폰을 내놓을 때 핸드폰 충전기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핸드폰 충전기에 전압이 있는데 그 전압을 최소한 50mV의 전압 요동은 없게 만들더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또 그렇지 못한 충전기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 바로 이 50mV의 전원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얘기인데요. 이게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전압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적정한 이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회로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만약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충전 회로하고 배터리에 무리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배터리 수명하고 또 열 발생을 증가시키고 또 오퍼레이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띄워놨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핸드폰이 충전기가 전원을 공급하시는 그 방식을 보면 리니어 방식과 SMPS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정에서 공급받는 전원은 220V 교류입니다. 이게 5V 직류로 바뀌어서 핸드폰 충전기를 통해서 저희 핸드폰으로 공급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 바꾸는 과정에 두 가지 공급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리니어 방식하고 SMPS 방식인데요. 저희가 지금 핸드폰에 쓰는 방식은 이 SMPS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단점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노이즈입니다. 이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이 SMPS 방식의 충전기 전원 공급 방식을 쓰면 이 노이즈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정작 이 노이즈는 다들 없는 줄 안다. 하지만 이 노이즈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편차가 심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SMPS 방식은 그래서 이런 노이즈 때문에 만약에 노이즈에 민감한 오디오, 만약에 고급 오디오다 그러면 이런 SMPS 방식을 안 쓰고 리니어 방식을 씁니다. 리니어 방식은 바로 이런 코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220V를 5V로 바꿀 때 이런 코일로 바꾸기 때문에 굉장히 노이즈가 낮습니다. 물론 노이즈가 높은 그런 리니어 방식, 코일 방식은 또 그런 전원 공급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가격이 낮은 거고, 고급 오디오를 쓰기 위해서는 노이즈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코일 방식을 쓰면 노이즈를 잡는데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리니어 방식 전원 공급기에는 비싼 그런 리니어 방식의 전원 공급기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리니어 방식은 가격이 많이 나가고 SMPS는 가격이 적게 나간다. 그래서 저희가 충전기에 들어가는 방식은 바로 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전압 요동, 전압이 얼마나 출렁이는지, 그리고 이 50mV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 공급 방식, 핸드폰 충전기를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공급 방식으로 한번 먼저 보고, 이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충전기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이 7개의 핸드폰 충전기의 실제 전압 품질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니어 방식의 전원 공급기, 네, 여기 좀 연결을 해 놨고요. 지금 5V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실로스코프에도 지금 2V로 되어 있는데요. 2V 두 칸에다가 반이라서 5V가 되겠고요. 현재 지금 DC인데 여기서 이거를 전압을 어, 쭉 낮춰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언급했던 50mV까지 쭉 내려볼고요. 지금 잡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AC로 바꿨습니다. 쭉 떨어지죠. 네, 0점을 도착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교류 잡음인데 완전히 미동도 없이 깨끗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니어 방식의 특징이다. 이 리니어 방식이 이 노이즈가 를 잡기 위해서 이 코일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코일을 이용하면 아주 노이즈를 낮출 수 있는데, 물론 저렴한 그런 리니어 방식도 있는데 보통은 이런 노이즈를 잡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고급 오디오에 들어가고 당연히 가격은 비싼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결한 이 리니어 방식의 전원 공급기도 다른 것보다 좀 가격이 더 높은 그런 전원 공급기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리니어 방식의 전원 공급기의 특징, 미동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SMPS 방식으로 전원 공급이 되는 전원 공급기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5V, 지금 여기 4.99V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5V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2V 두 칸에다가 반니까 5V고 직류가 지금 5V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이렇게 5V가 그냥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잡음이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압을 확대를 해보면 지금 5V니까 이거를 저희가 언급한 50mV까지 쭉 떨어뜨리게 되겠습니다. 50mm 떨어뜨리고 잡음을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AC로 쭉 내려가면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직류 교류 5V로만 봤을 땐 안 보이던 잡음들이 이렇게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무슨 장미나무의 그 가시들처럼 이렇게 가지에 가시가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리니어 방식, 네, 지금 리니어 방식에서는 잡음이 굉장히 낮은데 지금 이거는 SMP 방식은 고주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잡음이 이렇게 생긴다 알 수 있고요. 요거는 이런 그 PWM 회로를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충전기는 이런 PWM 방식을 이용하는 SMP 전원 공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살펴보려는 그 핸드폰의 충전기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충전되는 게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걸로 해서 SMP 방식의 전원 공급기의 교류 잡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핸드폰 충전기를 차례로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아이폰 9형 지금 아답터 지금 여기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5V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4.8V, 2V 두 칸의 반이라서 5V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냥 5V일 때는 5V가 이렇게 그냥 변동이 없잖아요. 4.8V, 88V니까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긴 한데 그래도 5V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확대를 해보면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를 전압을 확대를 해서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50V까지 낮추고 잡음을 보게 해서 교류를 바꾸면 쭉 떨어지죠. 네, 지금 보시면 그 5V에 이런 잡음이 지금 섞여 있는 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사실 잡음이라기보다는 또 없어졌죠. 지금 보시면 또 흔들렸다가 네, 이건 아까 그 파워 서플라이는 가시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 선 자체가 지금 이렇게 떨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잡음, 네, 지금 또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다시 흔들리죠. 네, 또 사라졌고요. 이거는 잡음이라기보다는 이 5V 자체가 지금 피드백이 잘 안 돼서 정확히 못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게 좀 너무 오래돼서 노후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5V의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아이폰 9형의 그 파형의 전압의 요동 상태를 보셨고요. 그러면 아이폰 신형을 이번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아이폰 신형 충전기 좀 꽂아져 있고요. 네, 역시 좀 2V인데 그래서 2V 좀 두 칸의 반이라서 5V고요. 5V가 멀쩡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지금 50mm까지 볼트까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시죠. 잡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류를 바꾸면 쭉 떨어지죠. 네,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네, 보시면 좀 전에 그 구형 보셨던 거는 굉장히 이제 5V가 이렇게 좀 출렁였는데 잡음은 아니었고 5V 자체가 출렁였는데 지금 깨끗하게 5V의 잡음이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 보시면 그 아까 리니어 방식의 그런 고급 오디오에 들어가는 거하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살짝 좀 떨림은 있지만 그래도 거의 미동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아이폰에서는 이 핸드폰에는 이 정도가 들어가야지 아이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품을 충전기를 써라. 그게 지금 이걸 보면 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핸드폰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50mV가 이런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아이폰 충전기의 지금 전압 품질 지금 눈으로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삼성 충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지금 삼성 충전기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5V, 5V, 2V에서 두 칸의 반이라서 5V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것도 그러면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mV, 아까 아이폰 보셨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이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교류로 바꿔줬습니다. 쭉 떨어집니다. 네, 지금 0점에 도착했고요. 네, 지금 보시면 네, 아이폰 정도 신형 그 충전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이 스파이크 이 삐죽삐죽 나가는 거 있죠? 이렇게 삐죽삐죽 가끔 나가는데 그런 걸 빼고는 그래도
네. 상당히 안정적인 걸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 충전기인데, 음, 이게 50mm 볼트에서 이 정도, 네, 지금 스파이크 보셨죠? 네, 그래도 거의 지금, 이 정도 품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보이고, 이 정도가 돼야지만 핸드폰에 잠재적으로, 장기적으로 영향이 없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20mm 볼트로 되면 굉장히 이게 더 크게 보이겠죠. 더 확대하면. 하지만 50mm 정도에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잡음이 음, 아이폰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폰이 굉장히 충전기가 이걸 통해서도 또 확인되지만 굉장히 충전기가 품질이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게 물론 제 거가 뭐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품질이 이 정도가 돼야만 되도록 지금 돼야만 이 핸드폰에 장기적으로 영향이 없고 안정적으로 핸드폰 작동에 이상이 없겠다. 네, 그걸 요 아이폰 아니 삼성 걸로 확인했고요. 이건 좀 USB 형식인데 요즘에는 이제 C 타입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품을 이렇게 이용 받는데 꽤나 안정적인 그런 어, 전압 품질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말고 제가 그래서 이번 이걸 찍으면서 이거 괜찮다 그래 싶어서 제가 요 똑같은 모델 하나 더 샀거든요. 네, 그거를 한번 요번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산 네, 좋아 보여가지고 다시 새로 산 그 충전기 삼성 충전기고요. 지금 보시면 4.8V, 4.88V, 5V죠. 지금 2V 두 칸에 반, 5V고요. 지금 이거를 그냥 멀티미터나 이런 거로 재면 그냥 전압이 정상적으로 나오는구나. 이거는 DC고 여기에 섞인 AC 교류는 잡음은 DC로는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 한번 이제 새로 제가 장만한 충전기의 전압 품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을 확대할게요. 50mV까지 네, 내렸고 네, 교류 잡음 네, 좀 쭉 떨어지죠. 네, 0볼 0점 도착했고요.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지금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이 전압만 지금 전압 자체도 출렁이고 거기에 있는 잡음도 굉장히 아까 바로 전에 보셨던 이 삼성 충전기 제가 가지고 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잡음도 빈도수가 훨씬 높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이폰 9은 이렇게 떨리기만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잡음까지 합쳐서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안에 지금 파형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저의 핸드폰을 꽂으면 음, 핸드폰을 계속 여기 이런 파형이 노출이 되면 장기적으로 잠재적으로 오작동이나 뭐 배터리 충전 회로나 거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런 걸 보고서 이걸 쓸 수는 없겠죠. 네, 아무래도 반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걸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네, 반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삼성 정품 충전기인데 또 이렇게 음, 전압 품질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정품이라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네, 그런 걸 또 이걸 또 보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차라리 아이폰은 그래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 걸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봤는데 이걸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일단 반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떨리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50mm 볼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받고, 그러면 제가 또 LG 것도 가지고 있는데, LG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LG 충전기, 네, 지금 꽂혀져 있고요. 네, 역시나 지금 5V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거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mV. 50mV가 지금 보시면서 좀 감이 잡히실 텐데, 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값이라는 걸 아마 좀 느끼고 시작하시지 않았을까 좀 생각되고요. 네, 지금 교류로 좀 내려보면 네, 쭉 떨어지죠. 네, 0점 도착했고요. 네, 지금 네, 네, 지금 보시면 어, 네, 지금 아이폰 신형 거의 좀 버금가는 수준의 그런 그 깨끗한 신호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깨끗하죠. 지금 네, 이게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50mV에서 핸드폰 회사가 자기네 제품을 당연히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어, 충전기에 신경을 썼겠죠. 네, 근데 이게 또 이게 고속이 아니고 그냥 일반 충전기입니다. 일반 충전기. 네, 지금 굉장히 깨끗한 걸 알 수 있습니다. 50mV에서 이렇게 돼야만 네, 지금 핸드폰에 영향이 없다. 그냥 이걸로 그냥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잡음이 있는 걸로. 근데 이걸 그냥 핸드폰에 꽂았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잡음이 없이 깨끗한 걸 핸드폰에 꽂으면 상관없는데 잡음이 아까 지금 보셨던 그런 삼성 신형 제가 요번에 새로 주문한 거 그런 거를 핸드폰에 그냥 꽂았다. 그걸로 이제 매일 주구장창 쓴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이런 깨끗한 신호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핸드폰에 그런 파형이 있는 잡음이 있는 게 들어가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전기에 대해서 몰라도 좀 상상이 되시지 않나요? 네, 이게 정상이란 겁니다. 50mV에서 이렇게 없는 게 정상이란 겁니다. 네, 지금 확인하셨고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고속 충전기 핸드폰사가 아닌 그냥 이런 핸드폰사가 아닌 일반 어, 충전기 전문 그 제조업체 있죠? 뭐 그것도 사실 전문 제조업체라고 보긴 뭐한데 제가 고속 충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좀 몇 가지를 구입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거는 그 더블디라는 브랜드의 고속 충전기인데요. 보시면 지금 역시 5V 연결했는데 조금 전압이 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잡음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대를 해볼게요. 전압을. 네, 50mV. 네, 지금 50mV가 이제는 확실히 이제 감이 오시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떨어지죠? 네, 0점 도착했고요. 네, 지금 보시면 그 삼성 충전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 어, 그 정도의 그 잡음 진폭인데 좀 그 빈도가 좀 잦죠 그거보다. 네, 그럼 저는 그걸 사용하겠어요? 이걸 사용하겠어요? 그럼 전 당연히 그걸 사용하죠. 네, 이거는 좀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심할 땐 좀 심하네요. 그래도
네. 이렇게 계속 잡음이 있으면 이걸 보고서 저는 쓴다면 저는 그냥 삼성 거 그냥 쓰겠다. 음. 그래서 제게 이게 일반적인 품질인지 모르겠지만 제 걸로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서는 그냥 삼성 거 원래 가지고 있던 거 그걸 쓰겠습니다. 네, 0.5V 그 50mm 볼트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는 걸 이제 아셨을 겁니다. 아까 그 LG 것도 보셨죠? 깨끗하잖아요, 진짜. 마치 꺼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핸드폰으로 들어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핸드폰사가 괜히 그런 50mm 볼트에서 깨끗한 걸 만들었겠냐고요. 네. 그런데 핸드폰사가 아닌 그런 나름 그 충전기 전문 제조사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거에 제 걸로 확인해 본 제 충전기의 품질은 이렇더란 겁니다. 네. 그럼 저는 만약에 두 개가 같이 비어 있다. 그럼 저는 그냥 삼성 걸 쓰겠죠. 이거는 이제 되도록 제껴두고. 네. 그래서 이 50mm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더블 D를 한번 확인했고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큰 충전기인데요. 모락이라는 브랜드 건데 뭐 이게 좀 좋다 그래가지고 좀 비싼데 좀 샀는데 쓰지는 거의 않는데 이번 테스트를 위해서 꺼내 봤습니다. 네, 지금 같이 5V 좀 4.96V 음, 전압이 가장 5V에 제일 근접한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그러면 내려서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50mV 네, 내려왔고요. 네, 교류 잡음을 확인을 해보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도착했고요. 네, 보시면 네, 좀 전에 그 더블 D 그거보다는 조금 그 잡음이 빈도수가 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게 그 아까 좀 전 바로 직전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속 충전기인데 이게 네, 저보고 더블 D하고 이거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걸 쓰지 않을까. 네. 이 정도면 뭐 네. 그 스파이크가 가끔 좀 높게 튀어 오르는 게 있긴 한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50mm 볼트에서 안정적인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얘는 이 정도면 음, 양호한 거네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삼성하고 LG 거 핸드폰 회사 거 정품 쓰고 아니면 이걸 쓰던지 그리고 뭐 아이폰 거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음, 핸드폰 충전기 제조사별로 쭉 알아봤고요. 50mm 볼트 중요성이 얼마나 임계점인지 그 임계점 50mm 볼트에 대해서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 충전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리니어 방식, SMPS 방식, 그 전원 공급기의 전압 품질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 핸드폰 충전기 선택 시 제일 중요한 이것. 이 충전기 전압 품질이 보신 바와 같이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냥 똑같지 않은 게 아니고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정도로 똑같더라. 똑같지가 않더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전환 핸드폰 충전기 이
선택할 때 사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충전기의 전압 요동 수준이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핸드폰 충전기 전압 요동, 전압 출렁임을 제조사별로 또 모델별로 직접 보셨고요. 이게 물론 제가 가진 충전기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브랜드나 그 제품의 일반적인 전원 품질의 객관적인 값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전압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 제조사들이 신경 쓰고 있는 전압 품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보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압 품질의 중요성에 충분한 참고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전압 품질이 흔들릴 경우에는 핸드폰의 수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고요. 그래서 내 핸드폰 충전기가 과연 안정된 전압을 제공받고 있는지 이거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에서 제가 사용한 이런 확인 방법으로 테스트가 어려우시다면, 가급적이면 저라면 핸드폰 제조사 충전기를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핸드폰을 팔면서 자신의 충전기가 핸드폰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핸드폰 충전기를 내놓을 때 가장 부모 마음으로 내놓는 게 핸드폰 제조사의 충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실제로 아이폰과 삼성, LG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품질을 내놓고 있는 거를 직접 보셨고요. 하지만 보셨듯이 저도 삼성 거를 새로 산 걸 보시면 알겠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 보조 배터리를 적극 활용하자. 그게 제일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핸드폰 충전기의 전압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